오니까 일단 확통 조사는 다 됐고요. 겨울방학 때 우리가 생각할 과목들이 확통, 수투, 미적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대충은 흐름은 나왔고 선생님하고 뭐 필요하면 개인 면담 해가지고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뭐냐면 수험반이 선생님이 지금 2반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반이 쪼개져서 4반으로 바뀝니다. 다 해서. 그래서 테스트를 볼 겁니다. 테스트를 봐가지고 반 배정을 시킬 거야. 여기까지? 됐지? 테스트는 어떤 내용으로 일단 반영을 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기말고사 보는 시험지 있죠? 준비하는 시험지. 모의고사 있잖아, 우리. 기출 모의. 주말마다 한 번씩 보는 기출 모의, 이번 기말고사. 그 준비하는 그 시험지랑, 그 다음에 고1 올라갈 때 수원 시험을 볼 거야. 2개 합산시켜가지고 반 배정을 할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일단은 잘 봐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기 새로운 선생님 한 분 오셨어요. 뭐 실력은 괜찮으신 분인데, 여튼간에 너희들이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여튼간 잘 봐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해됐어? 너 말이야. 알았지? 잘할 수 있지? 해봅시다. 5개가 적힌, 1부터 5까지 적힌 5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2개의 주머니. 각각 들어있네요. A, B에서 각각 3개의 공을 꺼냅니다. 5개씩 들어있어요. 주머니 이름 달라. 꺼낸 6개의 공에 적힌 수의 합이 홀수인 경우입니다. 단 공을 꺼내는 순서는 고려하잖아. 일단 한꺼번에 끄집어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지? 합이 홀수라는 것은, 합이 홀수인 것은 누가 중요한 거지? 홀수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A, B가 3개씩 끊을 거니까 여기가 뭐가 될 수 있어? 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홀이 되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짝이 돼야겠지. 이건 합산입니다. 여기가 짝이 되면 홀이 이것밖에 없네? 또 있나? 짝 홀밖에 없지. 그럼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네. A, B 어차피 자리 바꿨으니까 곱하기 2 하면 되고, A에서 홀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3개가 홀이던가 짝 홀이던가 그러면 되겠네. 끝났네. 홀 3개는 3C 3이고, 짝짝홀은 짝은 2마리고 홀이 하니까 3C 1만 하면 되겠지.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B는 뭐야? 짝수니까 홀이 2개잖아요. 홀, 짝. 그러면 3C2 곱하기 2C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A는 홀수가 나오고 B는 짝수가 나오니까 이수하고 이수를 곱하고 2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일일이 조금씩 써보긴 해야 되겠는데. 다음 34번 문제는 흰 거 3개, 검은 거 4개의 모양이 크기가 같은 7개의 블럭이 있습니다. 7개의 블럭을 막대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같은 색 블럭끼는 구분이 없고 막대기는 좌우 구별이 없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좌우에 구분이 없다는 것은 얘를 이렇게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은 똑같게 인정을 하자 이런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좀 사이즈가 크니까 쌤은 하얀 걸 동그라미, 검은 걸 X. 보이지 않네. 이렇게 해서 나열을 시킬 건데 3개만 한번 해볼게. 3개만. 내가 그래서 OX 흰 거미알 얘를 나열시켰더니 이렇게 3가지가 나오겠네요. 그러지? 얘를 좌우를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얘랑 얘는 원래 똑같은 건데 좌우를 바꿨지. 바꿔봤더니 지금 얘랑 똑같아지겠다 이거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첫 번째랑 세 번째를 같은 걸로 보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요 문장의 내용은 알겠나요? 얘를 똑같게 보고 얘는 원래 똑같은 놈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대칭 구조와 비대칭 구조에 대한 생각을 해달라 이 소리고, 첫 번째, 세 번째는 원래 비대칭 구조였는데 자리를 바꾸다 보니까 똑같은 게 발생을 했다. 가운데 대칭 구조는 원래 그거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대칭 플러스 비대칭 개수의 2로 나눈 답이 되겠습니다. 개수가 그러면 어떻게 돼? 총 개수는 몇 개입니까? 총 개수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7팩 3팩 4팩 이해되십니까? 7C3 이해되십니까? 7개 중에 3개 하얀 걸 칠하겠다. 7개를 나열했는데 4개, 3개가 중복이 발생한다. 똑같은 의미라겠어요. 됐어요? 여기에 35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칭, 비대칭을 세우는데 뭐가 쉬울 거다? 대칭이 쉽겠네요. 무조건 가운데 흰 거. 흰 거고 왼쪽에 뭐가 나와야 돼? 흰, 검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왼쪽은 대칭이니까 왼쪽이 놓인 것만큼 되니까 대칭 구조는 몇 개밖에 없냐면 3개밖에 없고 비대칭이 나머지 32개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답은 3 플러스 16, 19가 되겠습니다. 또 문제인지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우리 수준에서는 약간 넘어가는 과정인데 이게 나왔다는 것은 너희들이 일일이 생각해서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6번) 그림과 같이 원 위에 8개의 점이 놓여 있고 이 점을 연결한 선분의 내부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교점의 개수야. 교점의 개수. 근데 교점이 발생하려면 선분을 그어야 되겠지. 그러지? 그러면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구하려면 교점이 발생하려면 선분이 필요하겠지. 그러면 선분의 개수적인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 이게 바로 대응관계인지 아닌지는 좀 더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선분을 구하려면 당연히 점과 점이 있어야겠지. 그러면 점을 어쩌야 돼? 점을 선택해야겠지. 교점이 있으려면 선분들을 선택을 해야겠지. 그러겠지. 선분이 발생하려면 점을 선택해야 한다고. 그럼 이 문제는 교점의 개수를 구할 건지 선분의 개수를 구할 건지 점을 선택할 건지 요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이 중에 똑같은 말이라면 우중에 제일 쉬운 거를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내가 필요한 거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줘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제일 먼저 연습하는 게 뭐냐면 여사건이죠. 여사건에 대한 얘를 이렇게 풀 거냐 여사건을 풀 거냐. 알겠어요? 얘하고는 약간 느낌은 달라. 근데 이거를 풀 때 다른 걸 이용해서 똑같은 의미가 발생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그럼 내가 교점이 한번 구하게끔 한번 선을 몇 개 그어 볼게요. 내 맘대로 일단 그은 겁니다. 일부러 그은 거야. 그래서 내 눈에 이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 내 눈에 자 왼쪽 점을 보는 거야. 왼쪽 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겠죠. 내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겠지. 이 점 하나를 생각을 할 때, 이 점 하나를 생각할 때 요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요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은 4개만 그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관계가 없어. 선이 몇 개일 때는 몇 개밖에 없을 때는 어떤 걸 해든 다 난이도가 비슷해.
근데 얘를 선들이 다 긋다 보면 이런 점을 센다는 것은 못한다는 아닙니다. 힘들다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요걸 선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에 있는 8C2가 선분의 개수가 되겠지. 그 중에 8C가 몇 개야? 8C가 4028개. 그 중에 28개 중에 나는 2개를 선택하면 교점이 발생할 거라고 봤는데 문제가 어떻게 돼? 문제가 이렇게 되면 교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모순점이 있네요. 문제점이 있어요. 요것도 안 돼. 그러면 나는 요렇게 점을 4개 골랐어. 4개를 고르면 2개를 연결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죠. 요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네. 총 3가지 방법이 나오네요. 3가지 중에 교점이 있는 것은 딱 1가지 방법밖에 없다. 유일해. 다시 말해서 점 4개만 골라주면 그게 교점의 개수와 똑같아지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뭐만 이해됩니까 지금? 점 4개를 골라주면 교점 하나를 골라주는 것과 같은 방법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해됐습니까?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풀이인데 생각 자체를 약간 전환을 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환시켜서 보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알겠어요? 이 문장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약간 다르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8번, 9번 했고 너희들이 질문을 안 한 것 중에가 일단은 40번을 하기 전에 29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뭐 잘 알 수 있겠지만 4개의 합이 10이에요. 모두 자연수인 거의 개수에 그 다음에 음이 아닌 정수인 것의 개수. 4개의 합이 자연수인 거, 4개의 합이 음이 아닌 정수인 거. 둘 중에 자연수는 좀 쉽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0. E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가 15. 이런 식이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개수가 달라질 거고 여기 있는 수는 달라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은 2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A, B, C가 자연수 조건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음이 아닌 정수가 있어요. 2가지 조건에 문제가 있을 거고 얘를 부동식으로 쓰면 A, B, C, D가 1보다 크다고 얘는 A가 0보다 크다라고 나올 거야. 말로 자연수냐 음이 아닌 정수냐 나올 거고 식으로는 1보다 크다 0보다 크다가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 문제 중에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기준을 잡고 문제를 풀 건데 우리한테는 자연수가 조금 더 쉽다라는 거야. 자연수가. 현재 우리한테는 자연수가 쉽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선생님이 요거 할 때 어떻게 하라 했어? 그건 어떻게 풀라 했어? 뭘 생각을 했어? 뭘 생각을 했어? 엿 생각을 했지. 엿을 어쩐다? 자른다. 요런 내용이라 생각하면 돼요. 엿이 여기 안에 사탕이 10개가 박혀 있습니다. 사탕이 이렇게 10개가 박혀 있어. 10개 너무 많네. 그리기가 힘들어서 바꾼 거야. 이렇게 10개가 바뀌었어. 7개가 바뀌었어. 그래서 나는 4사람한테 나누어 주려고 해. 그럼 얘를 잘라서 가져가겠지.
잘라서 한 번 자르면 몇 조각이 돼? 2조각. 두 번 자르면 3조각. 3번 자르면 4조각이 되니까 몇 번만 자르면 돼? 3번만 자르면 4조각이 되겠죠. 근데 자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거지. 자를 수 있는 곳이 여기 6군데입니다. 총 7개인데 자를 수 있는 곳은 6군데. 4조각으로 나누려면 3번을 자른다 해서 요식은 7-1씩 4-1이 기본적인 연산식이 될 거라고. 7은 얘랑 관련이 되어 있고 이 4는 이 개수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기본 우리 풀이라고 합니다. 기본 풀이. 요게 이해가 되면 요 문제에 대한 이론은 아주 많은 문제를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많은 식들이 어떻게 들어올 거냐면 다 이렇게 들어올 거야. 많은 식들이 이렇게 들어올 거야. 알겠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음이 아닌 정수는 0부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한테 더하기 1을 주면 됩니다. 이런 생각이라 생각하면 돼. 적어도 하나 받는다 하면 사탕 하나를 먹을 수 있는데 사탕을 0개 이상 하면 안 먹을 수도 있어. 쪽팔려. 뒷거래를 하는 거야. 하나를 갖고 온 거야. 내가 하나 더 갖고 온 거야. 하나씩 더 갖고 와서 식이 지금 바뀌었겠죠. 그러지? 그러면 얘네들을 다시로 적은다고 하면 얘네들은 다시는 뭐부터 갈 거야? 1부터 갈 거다고. 그러면 위의 문제로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자연수 조건으로. 그러면 요거의 문제 답은 11 빼기 1 C 4 빼기 1 이렇게 될 거야. 다음에 11이 7 더하기 4 빼기 1 C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식은 다음에 공부를 합니다. 다음에 이론적으로는. 알겠어요? 이게 중복조합이라 좀 어려운 식이니까 일단은 자연수 조건으로 갈 거야. 모든 문제를 자연수 조건으로 가서 너희들한테 풀어달라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됐어요? 하나만 보면은 요 문제에 관련된 문제 하나만 적어줄게요. 여러 문제가 있어요. 짝수도 있고 홀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보다 작아요. A는 뭐 1부터 딱 해볼게요. B도 1부터고 C도 1부터요. 1부터 아니면 뭐 이렇게 바꿔볼까? 요 말이 이제 붙어 있어야죠. 자연수 아니면 정수 이 말이 붙어 있어야 돼. 됐어요? 일단은 이 문제는 첫 번째 C가 마이너스 2부터니까 1부터 맞춰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C 플러스 3을 해야지 1부터가 되겠죠. 그럼 얘를 일단 C 플러스 3으로 바꾸고 요놈은 13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13개를 여기에다가 하나 이상씩 나눠줘야 돼. 그러면 얘를 나눠줄 때 일단은 3개부터 가겠네. 3개 나누어줘요. 4개 나누어줘요. 13개 나누어줘요. 식이 3부터 13까지 11번을 해줘야 돼요. 거기에 대한 공식도 있습니다. 있기는. 알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3명한테 13개의 사탕을 나눠주는데 13 이하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지? 그러면 남는 사탕이 있을 수도 있겠지. 남는 사탕은 누가 먹어? 내가 먹으면 돼. 남는 사탕 누가 먹어? 내가 먹으면 돼. 요렇게 되겠죠. 식 이해됩니까 지금? 식 이해돼? 그런데 A, B, C, A하고 B하고 C 플러스 3은 1보다 1 이상이었는데 D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근데 D는 어떻게 돼? 0부터 가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맞춰줘? 1로 다시 맞춰줘야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끝났어요. 이제는 뭐 14-1시 4조각 4-1. 다 똑같은 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일단 형태를 뭘로 만들 거야? 다 자연수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 거다고. 여기에 변칙 문제는 그 변칙부터 해결해 주면 돼요. 이렇게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3D가 뭐 18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 얘부터 해결하고 얘를 좀 넘겨서 설정하고 계산하고 설정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얘만 특별하니까요. 독특하니까. 여기까지 됩니까 지금? 네. 40번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40번 문제가 40번 문제를 선택한 것은 뭐냐면, 자, 이 문제보다 이 문제가 우리한테 좀 더 쉬운 문제. 그러겠지? 어떻게 하면 돼? 1, 2, 3, 4 없으니까 공역에 있는 8개 중에 4개만 골라주면 끝나겠죠? 8개 중에 4개만 골라주면 끝나겠지? 그러지? 그럼 여기에 둥호가 붙을 때마다 힘들어집니다. 둥호가 붙을 때마다 힘들어져. 그래서 얘는 둥호가 몇 개 있는 거야? 1개만 있는 거잖아. 그러지? 1개만 있다면, 1개만 있으면 이렇게 풀겠어.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와 이렇게 되는 경우 두 가지를 나눠서 풀면 되겠지. F2하고 F3이 더 큰 경우와 F2와 F3이 같은 경우 두 개 중복되는데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 나눠서 문제를 풀 거야. 그럼 위에는 8C4로 풀 거고 밑에 거는 8C3으로 풀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됐어? 그럼 이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위에 문제처럼 푼다 하면 크다 같다 이렇게 풀면 돼. 4번 하면 우리 수준에서 풀 수 있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과정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얘 4번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좀 더 걸려. 모른다가 아니라. 알겠나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둥호가 이렇게 붙었어. 그럼 어떻게 보일 거야? 크다 같다 하면 몇 가지 해봐야 돼? 8가지 해봐야 된다는 소리야. 못 푼다는 아니지만 8번 해봐야 된다는 소리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의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말이라요. 뭔 말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F1은 당연히 1보다 크겠죠. F4는 8보단 작겠죠. 뭐가 힘들었어? 크다보다 같다가 더 힘들었다 이 말이지. 이 같다가 힘들어. 얘는 상관이 없겠지. 얘는 상관이 없어. 얘도 상관이 없고. 이 같다가 힘든 거니까 얘를 같지 않게 만들어주면 돼. 이해되니? 예를 들어서 F1이 1이라고 예를 들어서 F1이 2가 나왔어. 그럼 나는 F2 대신에 2에다가 조금 어드밴티지 주면 돼. 이거 체크를 해놓는다고. 다르게끔.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나는 너한테는 그냥 더하기 1을 더 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실제 같은 것이 나왔는데 다른 것처럼 보이겠지. 여기에 문제가 있어 없어? 얘만 분리를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1을 더 줬더니 문제가 발생하겠지. 나도 3인데 이래 되겠지. 얘는 커야 되는데 얘가 2가 나왔고 나는 얘가 2가 나왔으니까 얘가 더하기 1을 줘서 3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럼 얘가 3이면 룰이 맞잖아 지금. 근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얘한테 1을 주면 얘네들한테 다 1을 줘야 돼요. 그래야 부등식 형태가 만족을 하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F1은 그대로 놔두고 F2 대신에 더하기 1을 F2 플러스 1을 주면 이제 부등호가 형성이 되겠죠. F1하고 F2가 같더라도 1을 더 주면 당연히 부등호가 발생하겠고 F3은 2보다는 크려면
더하기 1을 주면 당연히 크겠죠. F4는 더하기 1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더하기 1만 주면 둥호가 있는 거고, 둥호를 없애려면 더하기 2를 줘야겠지. 1 주고 또 1을 더 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8은 얼마까지 돼야 돼? 8은 F4가 8이니까 8에 딱 2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F1은 1이고 F4 플러스 1은 10이 돼야 되니까 총 1부터 10까지 중에 이 4개를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를 봤더니 2, 3, 4, 5가 됐어. 2, 3, 4, 5가 됐다는 말은 실제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F1은 2이고 F2는 2이고 F3은 3이고 F4는 3이다 이거지. 이 룰하고 맞다 이거지.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크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취할 수가 있다 이 말이고, 이러한 방법을 쓰면 이제는 마무리할 때는 1부터 10까지 중에 하나, 둘, 셋, 4개만 골라주면 된다. 10시 4로 마무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푼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따로따로 4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편하고 빠르겠지. 이 정도 논리는 그냥 우리가 써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참고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아까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 1을 더 주면 여기다 1을 더 주고 8에다 1을 더 주면 9가 되겠지. 그럼 얼마야? 하나, 둘, 셋, 넷. 9시 4가 되겠네. 얘 둘을 더하면 9시 4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나오는 거야. 8시 3 더하기 8시 4는 9시 4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합해서 알고 있는 식이라고. 그림을 기억을 하고 있으라겠는데 역삼각형을 기억하면 조금 더 기억하는데 오래 간다고 했어요. 여기가 8시 3, 8시 4이면 여기는 9시 4가 되는 겁니다. 8844 이렇게 내려가. 뒤쪽은 이렇게 내려가고 앞쪽은 이렇게 가는 거야. 같은 수가.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얘랑 같아지는 공식. 됐습니까? 여러 번 써가지고 좀 외우고,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두면 그나마 좀 더 오래 간다고 했어요. 사선의 위치만 판단하면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요식도 그렇게 10시 4가 나오는 배경이 그런 배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이걸 알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요 정도까지만 나올 거예요. 같은 호가 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1이 될 거고 11시 4 하면 끝나요. 끝나기는 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방법론에 대해서는 알면 우리도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알겠어요? 나온다 안 나온다 보장은 못하지만 설상 나온다는 말은 어떻게 풀란 소리였냐면 요놈을 이렇게 쪼개서 풀란 소리가 되는 거야. 원래는 우리 수준에서 푼다는 것은. 알겠나요? 43번. (8보다) 작은 자연수의 A로우 함수 F 중 1PQ8은 크기가 정해져 있네요. 두 자연수 PQ가 있습니다. 자연수에 대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1대1 함수네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 했어요. F1은 2를 줬고 FP는 7을 줬고 P보다 작은 것 또는 Q보다 큰 것은 어떻게 되고 요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고. 문장을 차분하게 읽어야 됩니다. 차분하게 읽어야 되고,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요 말부터 읽어볼게요. 단순하게 읽어보면 P부터 Q까지는 줄어들어야 된다. 감소입니다. P보다 작고 Q보다 클 때는 커져야 돼. 증가야. 첫 번째 룰이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PQ는 자연수니까 정확한 위치는 판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P가 안 들어가. P가 안 들어가니까 P-1 여가 P가 돼. P까지는 커져야 된다 이거고. Q는 들어가겠지.
Q가 바닥치고 Q 플러스 1은 더 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지 알겠습니까? 요거 문장에 대한 해석을 하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 함수에 대한 수용도에 대한 표현을 기억납니까? F1, F, P, F, Q, F8 PQ는 모르겠고 어딘지 모르겠고 이게 수용도 밑에다 쓸 거야. 그런데 P보다 작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은 함수? 증가함수. P 사이는 감소함수. 다시 Q보다 큰 것은 증가함수니까 얘를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자 이거지. 얘는 감소. 증가인가요? 증가. 얘는 감소. 얘는 증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문제 푸는데 조금 더 편하게 갈 수가 있다 이거야. 이게 표현상이야. 도식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림처럼 나타내가지고 내가 생각을 좀 편하게 하겠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그럼 여기 있는 수들은 쭉쭉쭉 커지고 P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쭉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겠다라는 내용에 대한 이 문장을 그대로 이 네 가지만 쓴 겁니다. 그렇다면 작은 수에서 커졌고 줄어들었고 커졌네. 그럼 당연히 여기는 1인가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2라고 했고요. 여기는 P가 어디 있어? P는 7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러면 1은 어디 있겠냐면 커졌고 작아졌고 커졌으니까 당연히 1은 여기고 8은 여기겠네요. 이건 당연한 말이 되는 거고. 여기 두 자리 중에 하나가 1이야 할 거냐. 이 두 자리는 무조건 1, 2야. 이 두 자리는 7, 8이고 그냥 놓을 수 있는 수가 이 사이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이제는 문제는 이 사이에 도대체 몇 개씩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몇 개씩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가 몇 개씩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한번 수를 넣어 볼게요. 수를 3, 4, 5, 6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내가 그냥 내 맘대로 수를 썼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쓰면 이 안에 있는 규칙대로 수가 배정이 되면서 이게 F2, F3, F4, 5, 6, 7, 8 이렇게 결정이 되어버릴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위치는 내 마음대로 넣어도 되는데 들어간 애들은 그 안에 룰대로 줄을 쓸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4가 들어갈 수 있는 애는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어. 4를 오른칸을 한번 이동하면 4는 알아서 요 사이로 끼어 들어갈 거야. 이게 집어넣기만 하면 F1부터 F8까지는 정해졌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여기 셋 중에 3이 들어갈 수 있는 곳 3가지 4도 3가지 각각 3가지씩 해서 81가지의 경우가 함수 개수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다음 46번 6개의 직선, 세로선, 가로선 둘 다 6개네요. 있는데 둘러싼 평행사변형 중 색칠된 부분이 하나만 들어가야 돼. 자, 우리가 평행사변형 개수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못 푸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자 여기서 두 개를 골라주고 여기서 두 개를 골라주면 하나의 평행사변형이 나온다라는 거지. 자 여기가 지금 A라고 했는데 너희들 잘 안 볼 거야. 여기가 포함되는 것은 여기서 선 하나, 여기서 선 하나, 여기서 선 하나, 여기서 선 하나 골라주면 A가 포함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 2, 2, 4, 4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A가 포함되겠죠.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넘어갈 거 아니야. 현재 문제는 이제는 이 두 개의 영역에 대한 얘기야. A하고 B. 그러면 내가 평행사변을 딱 하나 그렸어. 그러면 A, B만 보면 A, B가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요거에 대한 얘기인데 들어있다 A, B 들어있다. A 들어있고 B 안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한 게 낫겠네요.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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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있지 않다, 들어있지 않다, 들어있다, 들어있지 않다, 들어있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뭐야? A가 들어있다야. 자, 둘 다 들어있다. 쉽나요? 내가 둘 다 들어가게끔 그림을 그릴 거야. 하나, 둘, 셋, 넷. 어렵지 않네. 얘는 쉬워. 이지. 얘는 들어가는데 얘는 안 들어가게끔 할 거야. 얘는 들어가는데 얘가 들어간다 했으니까 요선 고른 것은 뭐 똑같은 말이고, 얘가 안 들어가니까 이걸 골랐을 때는 여기 아무거나 하면 되는데, 내가 이걸 고르면 이 선을 고를 수밖에 없네. 조심스럽네. 그러면 일단 어려워. 얘는 쉬워. 뭐라 표주게? 이지. 얘는 아직 몰라. 어? 얘도 그건 모르겠지. 소스야. 얘는 안 들어가. 얘도 안 들어가고 얘도 안 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 데는 이쪽에서 사각형이 있고, 이쪽에서 사각형이 있고, 이쪽에서 사각형이 있고. 와, 이거는 너무 어렵는데? 이거는 어렵네요. 그럼 요 방법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일단 쉽지 않다 이거지. 그러면 나는 요건 어쩌냐, 요거. B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나는 A만 들어가게끔 하겠다. 그러면 어디만 보고 할 거야? 요것만 보고 할 거잖아. 마찬가지로 나는 요 놈을 할 거야. 요것이 아니라 요 놈하고 요 놈이네요. B가 들어가게끔 하겠다. 그러면 A가 들어가게끔 하겠다. B가 들어가게끔 하겠다. 그러면은 요거는 두 번 셌네. 그럼 그것만 대처해주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지. 뭔지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하나만 포함한다는 것에서는 누굴 셀 거야? 하나만은 요거 두 개를 셀 거야. 근데 요거 두 개를 직접 세는 것이 어려웠다. 그럼 요거 두 개를 셀 때 A가 포함되는 걸 셀 거고, 더하기 B 포함을 셀 거고, A, B 둘 다 포함을 빼줄 건데 문제는 두 번 빼줘야 되겠죠. 첫 번째도 A, B 포함이 있고 두 번째도 A, B 포함이 있으니까 얘는 하나만 포함이지, 적어도 하나가 아니라 두 번 빼줘야 되는데 요거 때문에 너희들도 많이 틀립니다. 아시겠죠? 6번. 됐어요? 알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가 나머지는 내일 질문을 할 거고 요것이 아니야. 이 그림 맞나? 이 그림 아니었지. 요거에 꽤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책에 다른 문제가 이 책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풀고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뒤에 있더라? 있는가? 요 책이 아니고 고쟁이 있는가 보네요. 사이사이에 몇 개를 집어넣느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요거 책에는 일단 없습니다. 14번으로 한번 잠깐 언급을 해볼게요. 자, 10대의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4개의 차가 있습니다. 차를 주차할 때는 반드시 주차 공간, 뭐 당연한 말이고, 4개의 차들이, 그러지 않는 애들도 있다 이 말이지. 4개를 될 건데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 있어? 이웃하지 않도록의 풀이 방법은 주로
나머지 애들을 배치시키고 그러고 나서 사이사이 끼어 들어간다. 그리고 얘가 우리가 상황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 판들을 다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돼. 차 주인이 이 판들 들고 다녀. 말도 안 되지만 이해되니? 의자가 고정되어 있지만 의자를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빈 주차 자리가 6자리 배치를 하고 배치하는 방법 몇 가지? 빈 주차장 6자리 배치하는 방법은 한 가지. 요것만 이해하면 되겠지. 그리고 차들이 요 사이사이 들어갈 건데 차들은 다 달라. 그래서 7P4로 마무리 질 거라고. 그럼 이 문제는 7P4로 마무리가 돼. 차들은 다 다르니까요. 7C4는 주차자리를 골랐고 차들을 배치를 시킨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차들이 먼저 들어왔어. 근데 그 사이사이가 어떻게 돼? 이 사이사이에 적어도 한 칸씩 있어야 돼. 거기에 있는 차 빈 자리의 개수를 A, B, C라고 할 거라고.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지. 여기도 있겠지. 이렇게. 그럼 이 자리를 X, Y라 놓는 거라고 일단. 상관없는 문자네. 그러면 나는 X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Y가 얼마가 나와야 돼? 6이 나와야 되겠지. 6이 나와야 되겠고 여기에 X하고 Y는 0자리부터 A, B, C는 한 자리부터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얘가 큰 차가 아니라 얘가 큰 차야. 이 옆자리에 내 옆자리에 한 대 말고 2대 비워주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러면 C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 류의 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조금 전에 이 문제는 이웃하지 않는다를 풀 거야. 이렇게 풀 거야. 이게 쉬워.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풀어. 됐어요? 근데 여기에 X, Y도 수가 다르고 A, B, C도 수가 달라. 그러면 요 식으로 풀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럼 얘를 뭘로 맞춰? 다 1로 맞춰. 팔이 됐네. 그럼 어떻게 돼? 뭐 할 거야? 8이니까 아까 잘라라 했지? 총 8개인데 하나, 둘, 셋, 넷, 5명한테 나눠줄 거야. 그럼 자를 수 있는 공간이 7군데 그 다음에 몇 조각으로? 5조각. 그래서 얘는 7C4로 풀 겁니다. 여기에 그 전에 차 배치를 시켰겠죠. 차 순서에 똑같은 식이 나와야 되겠지. 이런 류의 문제는 이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이 문자가 현재는 얘는 여사건은 이웃하지 않는다는 푼 게 맞아요. 그게 더 편해. 다음에도 이 문제 나왔을 때 이웃하지 않는다는 소리면 그렇게 푼 게 더 빠릅니다. 얘보다. 알겠어요? 근데 요 사이사이에 나는 몇 대 이상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식을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 뭘로 바꿔? 조건을 1로 바꿔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라는 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식의 풀이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